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뉴욕에 간 사람이 나는 뉴욕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많은 지역 중에서 맨하탄을 봐라. 근데 맨하탄을 볼 시간도 없다 그러면 미드타운을 봐라. 미드타운을 볼 시간도 없으면 5번가를 봐라. 5번가를 다 볼 시간조차 없으면 딱 하나를 봐라. 그게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뉴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빅 애플이라는 애칭이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을 애플시티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배트맨의 그 고담시티가 나오는데 이 고담시티가 뉴욕과 너무 닮았다고 해서 고담시티라는 그런 애칭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엠파이어 시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엠파이어 시티가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세계 무역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무려 41년간이나 유지하게 됐습니다. 무려 1000만 개의 벽돌이 쌓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건축가계에 있어서 최고의 기법과 공법이 다 집약된 그런 첨단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이 1년 45일입니다. 아주 초고속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실공사다. 틀림없이 이곳에서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미국의 정찰기가 79층을 이렇게 들이박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직경만 5m 정도의 구멍만 생기고 이 빌딩이 아주 완전하게 보존이 됐다라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을 당시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했죠.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입주해 있던 회사들도 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공실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고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다. 빈 빌딩이다. 비어버린 제국의 빌딩이다. 이렇게 비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은 다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공실이 돼서 임대료로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86층에 생긴 전망대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입장료로 이 임대료를 컴프로마이징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86층에 위치한 전망대로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1억 1000만 명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는 참 유명하죠. 그래서 러브 어페어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슬리플리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킹콩의 배경이 됐습니다.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86층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긴 줄을 서야 합니다. 근데 역시 미국은 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줄은 34불 정도만 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20불을 추가해서 내시면 익스프레스로 줄을 서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6층뿐만 아니라 102층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6층과 102층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콤보 티켓이 있는데 이 콤보 티켓이 한 8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어서 다시 20불을 추가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순식간에 86층과 10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미국은 머니 톡스, 돈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86층에는요 이렇게 야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부분이 있고요 또 야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저기 자유여신상도 보이고 센트럴파크도 보이고 여러 브루클린 지역도 보이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86층의 전망대는 너무 유명하고 좋죠.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거울은 거울 스스로를 못 보는 것이죠. 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책임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봐야 되는데 그 조명을 봐야 되는데 정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 있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자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빌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록펠러 센터에 있는 The Top of the 뭐죠? Top of the Rock으로 가야 되는데 이 Top of the Rock이 있는 곳이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 센터는 하나의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이 록펠러 센터 안에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오피스 타운인 것이죠. 근데 굉장히 미학적인 타운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환기시설이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으로도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가든도 많고 또 그 안에는 MBC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 안에서 이 MBC를 대표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학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록펠러 센터의 전망대만 보지 마시고 이 견학 프로그램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록펠러 센터 근처에는 이 유명한 스케이트 링크가 있는데요. 이 스케이트 링크에서 나 홀로 집에 2가 촬영이 된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 탑 오브 더 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60도의 패노라믹 뷰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센트럴 파크도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랜선 여행을 할 수밖에 없죠. 뉴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뉴욕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면 록펠러 센터의 탑 오브 더 록 이 둘 중을 선택을 하셔서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